이렇게만 알아두시면 그 6개의 관계를 매우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삼각비의 활용까지 왔네요. 자, 삼각비의 활용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 삼각비의 활용이 중후반부까지 무난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확실히 붙잡고 가시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가능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하시고 이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중에서 sin A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sin A가 지금 C분의 A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를 좀 변형을 시켜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변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C를 이쪽으로 넘겨서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C sin A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주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하나의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의미하는 바예요. 자, 또 하나 알아볼까요?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합니까? C를 1로 넘겨주고 sin A를 이 밑으로 내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sin A분의 A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A랑 한 변의 길이랑 삼각비가 주어지게 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주요 골자예요. 자, sin A가 C분의 A라는 관계로부터 뭘 얻게 되냐면 A는 C sin A, 아까 얘기했죠? C는 sin A분의 A.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것만 봐두세요. 한 변의 길이를 다른 두 요소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관계가 성립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은 실제에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실제로 이거 6개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이거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은 이 세 개가 공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잘 알아두시면 이 나머지 세 개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공통된 요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삼각비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여기선 우리가 이제 A로 각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이 주어져요. C가 주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각 A에 대해서 두 변이 이루는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지금 C와 A가 각 A를 기준으로 무슨 관계죠? 사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사인 A가 사용되겠구나를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비를 결정하시고 두 번째, 멀면 옆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A에 대해서 지금 C와 A가 주어져서 우리가 sin A라는 관계를 확인하고 그 두 변을 봤는데 A가 나중에 변이라는 거예요. 그죠? sin A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C분의 A라서 A가 나중에 있죠. 그걸 멀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sin A를 주어진 변, 이건 구하는 변이고 주어진 변을 옆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곱해주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A는 C sin A 이렇게 붙여주라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변이 후의 변, 먼 변, 나중의 변일 경우에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까우면 밑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각 A에 대한 두 변의 관계에서 내가 가까이 있는 변을 구할 때, 그러니까 먼저 변을 구할 때 얘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결정한 삼각비를 주어진 변 아래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구할 때는 sin A분의 A로 만들어준다. 이런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삼각비를 결정하시고
멀면 옆으로 붙여서 길게 만들어주고 가까우면 그 삼각비를 밑으로 보내서 짧게 만들어준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비를 결정하고 멀면 옆으로 가까우면 밑으로 해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각은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그 각을 일단 A로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C가 주어지고 A를 구하는 경우를 보시면, 자, 이 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변의 관계를 판단하셔야 돼요. 사인이죠. 아, 사인 관계로구나. 그 다음에 A가 멀잖아요. 그 나중변, 먼 변일 때는 옆으로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를 구하고 싶으면 C에다가 삼각비를 옆으로 붙여준다. 이러면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 A가 주어지고 C를 구하는 경우, 자, C는 가까운 변이잖아요. 그죠? 먼저 시작하는 변이잖아요. 그럴 때는 삼각비를 밑으로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C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sin A분의 A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삼각비를 판단하고 멀면 옆으로 붙여주고 가까우면 밑으로 내려주는 거. 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각 A가 주어지고 C가 주어진 상황에서 B를 구해라.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두 변의 관계는 지금 각 A를 기준으로 코사인 A잖아요. 아, 그러니까 코사인을 사용하겠구나 이 말이에요. 삼각비를 결정하고, 자, B라는 것은 나중의 변이죠. 예, C분의 B니까. 그러니까 나중을 멀다고 생각하세요. 자, 멀면 옆으로 붙여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B를 구할 때는 C에다가 코사인 A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자, A를 기준으로 B가 주어지고 C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일단 삼각비를 결정하고, 아, 코사인이구나. 그런데 가까운 것을 구해야 되니까 삼각비를 밑으로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B를 구하려면 코사인 A분의 B가 되겠구나. 무척 쉽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젠트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여전히 각 A가 주어지고 B가 주어지고 변 A를 구하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뭐요? 삼각비를 결정한다. 이건 탄젠트 관계네요. 그죠? 그 중에서, 아, 먼 변을 구하려니까 삼각비를 주어진 변의 옆에다 붙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는 B 탄젠트 A가 된다. 다시 이번에는, 자, 각 A를 주어주고 변 A를 주어준 상태에서 B를 구하라고 할 때, 첫 번째 삼각비를 판단하세요. A를 기반으로 탄젠트 관계죠. 그 중에 가까운 변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변은 삼각비를 주어진 변의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그 6개의 관계를 매우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주어진 각과 두 변의 관계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결정하고, 구하는 변이 멀면 그 삼각비를 주어진 변의 옆으로 곱해주고, 구하는 변이 가까우면 결정한 삼각비를 주어진 변의 아래로 보내라는 거죠. 이 3단계 요령만 알고 있으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구하는 6가지를 모두 이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외우실 필요 없이 문제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각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는, 1번 문제는 우리가 개념학습에서 봤듯이 각과 한 변을 주고 다른 한 변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미 30도라는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특수각의 그 비율을 이용해서 2대 1대 루트 3을 이용하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5 루트 3이 된다는 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이제 특수각을 이용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죠. 그걸 연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각의 비를 사용하지 않고 개념 확인에서 배웠던 방법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선 각이 주어지고 한 변이 주어졌는데 그걸 이용해서 A, B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각을 기준으로 두 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판단하셔야 되죠. 보시면 이 코사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변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주어진 변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B는 10에 곱하기 코사인 3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자, 5 루트 3cm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C를 구해볼까요? 자, 여러분 각을 기준으로 두 변을 보면 이건 사인 관계죠. 사인 관계라고 판단을 하시고 지금 그 중에서 먼 변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C라는 것은 주어진 변 10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림에서 x의 값은 단 사인 24도와 코사인 24도와 탄젠트 24도의 값이 주어졌네요. 자, 이번에는 특수각이 아니죠. 삼각비의 값을 다 주어졌어요. 예, 그리고 역시 각하고 한 변이 주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한 변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각에 대해서 주어진 변과 구하는 변의 관계를 구해보시면 사인이에요. 그죠? 사인을 사용할 거라는 거고 x는 그 사인 관계에 있어서 나중의 변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x는 10 곱하기 사인 24도가 된다는 얘기죠. 사인 24도는 0.4067이니까 이게 10 곱하기 0.4067이 되면 변의 길이는 4.067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쪽 변을 한번 구해볼까요? 구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여기를 y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어진 각에 대해서 이 두 변의 관계가 무슨 관계죠? 이게 코사인 관계입니다. 그죠? 코사인 관계인데 지금 y 값이 나중의 변이에요. 그래서 나중의 변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변에다가 코사인 24도 주어진 삼각비의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0.9135가 되는데 이건 이제 9.13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3번 BC가 24이고 각 ACB가 42도일 때 다음 중 AC와 같은 것은 3번 문제는 특수각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되는 삼각비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보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떠한 삼각비를 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각이 42도고 변의 길이가 24고 현재 AC를 구하려잖아요. 자, 그러면 판단을 하셔야죠. 자, 각을 기준으로 두 변의 관계는 코사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먼저 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C는 코사인 42도분의 24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기 5개 중에 코사인 42도분의 24가 없습니다. 여기 뒤집어 놓은 건 있죠. 이건 이제 이걸 정확히 모르면 헷갈리라고 이렇게 두신 것 같은데 이게 주관식으로 주어졌다면 그냥 이 답도 맞는데 현재는 이제 객관식에서 보기가 없으니까 우회로를 찾아야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90도에서 여기가 42도면 이쪽이 48도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48도요. 자, 그러면 이 각을 기준으로 지금 구하고자 하는 변과 주어진 변의 관계는 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을 사용할 거고 AC는 거기에 가까운 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AC를 구할 때는 사인 48도를 밑으로 적어주고 그 위에 24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48도분의 24가 되고 그 값은 여기 있죠. 3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세 지역 A, B, C, D에서 BC는 300m, 각 B는 45도, 각 C는 105도일 때 두 지역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자, 여기 105도가 있고 45도가 있는데 이 105도를 이렇게 수직으로 쪼개면 45도와 60도로 나눠질 것 같아서 그걸 시도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 45도가 되고 여기가 60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자, 물론 여기 45도가 특수각이니까 이 CH의 길이는 그냥 특수각에 의해서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방법을 연습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보면 자, CH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주어진 각하고 주어진 변을 기준으로 사인 관계예요. 그죠? 사인 관계인데 나중의 변이죠. 나중의 변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300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00 곱하기 2분의 루트 2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150 루트 2가 되거든요. 이쪽이 150 루트 2가 돼요. 미터. 여기 문제에서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니까 AC를 생각해 보면 60도를 기준으로 CH와 지금 코사인 관계에 있어요. 그죠? 코사인 관계에 있는데 이게 먼저 시작하는 변이기 때문에 AC는 코사인 60분의 150 루트 2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150 루트 2 나누기 코사인 60으로 바꿔주시고요. 150 루트 2 나누기 2분의 1로 바꿔주시면 이게 150 루트 2 곱하기 2가 돼서 결국엔 이게 300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300 루트 2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방금 전에는 우리가 특수각이 아닌 일반각인 경우에도 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본 거고요. 특수한 각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1대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300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150 루트 2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 변의 길이가 2대1이죠. 60도 삼각형으로.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쪽에서 2배를 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300 루트 2 다시 2배를 해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특수한 각의 삼각비로 바로 구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학생이 나무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에서 나무의 꼭대기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를 재었더니 35도이었다. 이 학생의 눈의 높이가 1.6m일 때 나무의 높이는, 지금 나무 전체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그죠? 여기 이만큼의 길이는 구해졌죠? 1.6m요. 지금 여기 BC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BC의 길이에 대해서 주어진 변이 20이고 각이 35도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35도와 20이 주어졌을 때 이 BC의 길이가 무슨 관계냐를 판단하라는 거죠. 탄젠트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BC는 나중변이죠. 나중변이기 때문에 BC는 어떻게 구하냐면 20에다가 탄젠트 35도 곱해주시면 되죠. 20 곱하기 0.700이기 때문에 그죠? 2 곱하기 7.002가 되고 14.004가 되는데 거기다가 1.6을 더해주면 되니까 14.004에다가 1.6을 더해주시면 15.04m가 되겠습니다.